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이 오늘도 연일 쏟아졌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의 우정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이 멤버들의 의리와 우정을 우리가 응원해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누구보다도 이들을 챙기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누누이 정말 갖은 비판을 들으면서도 제가 반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소시가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그 팩트들을 제가 가지고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데요. 바로 한번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들 전달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자, 누적 기부 금액 수억대 킹 영웅 선행이 특별한 이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 기부 증서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임히어로 서포터즈 임영웅님의 기부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적혀져 있죠. 가수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의 이 사회에 대한 선행과 기부와 봉사활동은요, 많은 뉴스 프로그램들, 많은 인사를 통하여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소식이니까 혹시나 다른 트롯맨 팬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탑6 멤버들의 근황 소식 말씀드리기 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수 임영웅이 또 한 번 선행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그의 따뜻한 선행이 몇 번째인지 셀 수조차 없을 정도인데 이는 팬들에게까지 전파되며 따뜻함을 몇 배로 나누고 있다.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이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 뇌병변 축구 대표팀 선수들을 위해 하계 트레이닝복을 전달했다. 한 매체가 아니라 소시가 제일 빨리 전달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뭐 저와 같은 한낱 유튜버는 언급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이에 소속사 측에서 그 사실이 맞다 라는 회신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따뜻한 마음, 쉽게 말해서 이 장애인 축구팀을 위해서 임영웅님이 조용한 선행을 보였던 거, 이렇게 기사로 났단 말이죠. 또 조용한 선행, 부산 뇌병변 축구 대표팀의 최고급 축구화에서 운동복까지 선물했다 라는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장 빨리 포착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소속사에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맞다. 그러니 조용한 선행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임영웅의 선행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임영웅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며 굉장히 조용히 선행을 펼쳤던 것뿐이다. 그럼에도 외부에 알려진 선행만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거마비제안을 사양했고 고령의 팬분을 위해 직접 치료비까지 전달했던 내용 미담의 아이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산 뇌병변 축구대표팀 역시 우승을 차지한 거죠. 이 당시 때 그래서 임영웅님의 친구였던 이 이사님이 비밀로 해주긴 바랬지만 이번 선행은 도저히 비밀로 하지 못하겠더라. 영웅아 미안. 비밀로 하기로 한 약속은 못 지켰다 라면서 이 고마운 마음을 또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훈훈함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접하고서 정말 큰 감격과 감동을 받았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감동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감성과 감동이 100점을 만들어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불렀던 큐 노래 영상이요 130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이 임영웅님의 큐 무대 영상이 2021년 4월 2일 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13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렇게 커버곡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사랑의 콜센터 무대 영상들이요. 하나같이 1000만 뷰를 다 뻥뻥 돌파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해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유튜브 조회수로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 당시 때 무대,
임영웅님과 트롯맨들, 탑6가 참 많이 등장했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근데 임영웅님이 또 이 무대에서 100점을 받으면서 초대박 감동과 감격을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트롯맨들을 응원하는 이 팬덤 분들이 다 같이 사랑의 콜센터를 받기 때문에 뭐 초반부에는 뭐 내 가수가 더 나왔다, 타 가수가 더 많이 나왔다, 뭐 등등등 뭐 많은 좀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그런 경쟁보단 이 탑6 트롯맨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 자체에 많은 분들이 감동과 감격을 하면서 이들을 아주 열심히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이 큐라는 무대 못지않게 또 다른 트롯맨들의 무대도 엄청났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는 임영웅과 트롯맨이라는 가수들의 위대함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최근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다시 복구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하여 수천만 뷰씩 증가를 하며 21억 5천만 뷰를 또 달성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21억 4천만 뷰 이야기를 엊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과 또 그 사이에 21억 5천만 뷰가 달성이 되면서 빛나는 영웅 신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유튜브와 음원 스윙 파워가 정말 역대급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임영웅님 뿐만이 아니라 트롯맨, 탑6 멤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수많은 탑6 트롯맨 팬덤분들 역시 아마 이런 스윙 파워 여실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선의의 경쟁자이자 또 동료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찬원님이 또 함께 방송에서 등장과 언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깜놀하기도 했습니다. 당초에 예고가 돼 있었던 프로그램이죠. 과학 유튜버 궤도님이 25시 톡파원 25시에 등장을 해서 임영웅님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이찬원님과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 방송 프로그램이 어제 방영이 됐습니다. JTBC 방송 프로그램 톡파원 25시에 이 궤도님이 출연을 했는데요. 역시 과학 유튜버답게 과학이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찬원님은 저는 자연과학 쪽만 가면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궤도님이 제 타겟은 바로 이찬원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재밌게도 가수 임영웅과의 친분을 밝히며 임영웅이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제 영상을 많이 보신다며 그 인연으로 방송을 같이 하고 많이 친해졌다라고 이름을 밝히죠. 사실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 궤도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서 너무나 이 두 사람의 케미를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궤도님이 등장해서 임영웅님과의 인연을 설명하면서 함께 방송도 출연하고 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찬원님과 함께 우리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도 임영웅님에게 많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 25시 이 톡파원 25시죠. 제가 자꾸 프로그램을 잘못 말하고 있네요. 자, 이 톡파원 25시에서 이 이찬원님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현무 씨도 여기에 등장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임영웅님과의 친분이 있는 사이를 탁 자랑을 하는데 사실 사적으로도 많이 친해졌다라고 하는데 이때 전현무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임영웅 씨랑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자 이찬원님이 같이 방송한 적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임영웅 씨가 호기심이 많다라는 걸 압니까? 라면서 이찬원님이 또 재미있게 받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궤도님이 자리 한번 만들까요? 라고 제안하자 자리요? 예! 라고 대답해서 너무나 좋아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또 방송 프로그램을 타면서 이찬원님을 통해서 이 전현무 씨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MC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 아닙니까? 호불호가 좀 있긴 하지만 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맡기도 했고 이 전현무 씨의 진행력 때문에 많은 곳에서 전현무 씨를 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현무 씨조차 사실 나는 임영웅 씨와 단 한 번도 방송을 해본 적이 없다. 단 한 차례도 방송을 같이 해본 적이 없다. 라는 말에 얼마나 부러움이 담겨 있는지를 저는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연예인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 함께 방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쉽지 않고 얼마나 어렵고 드문 일인지, 더불어 임영웅님은 특히나 예능방송 프로그램 출연 자체가 굉장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능인들이 더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전현무 씨는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말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천수 씨와 함께 임영웅 씨 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시청률 폭등할 거다.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전현무 씨가 궤도님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을지를 알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찬원님도 이렇게 임영웅님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에피소드를 또 밝혔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주량, 영탁, 나, 임영웅, 순이다. 바빠도 우리는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찬원님이 소나트를 하면서 지금 정선희 씨와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또 봤더니 이런 말도 있어요. 이찬원, 미스터트롯 멤버들 달마다 모인다. 임영웅, 장민호가 주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천식 씨와 또 이렇게 함께 나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찬원님이 게스트로 출연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찬원님이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 어릴 때부터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들어온 진짜 애청자다. 프로그램이 30주년을 맞이하는 걸로 아는데 꼭 다시 출연하겠다라며 후속 방송 예고도 했고요. 미스터트롯 멤버들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냐? 미스터트롯 출연자들 간의 케미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꾸준히 만나고 있다. 특히 임영웅 씨나 맏형, 장민호 씨가 이런 모임을 보통 주선을 해주신다. 장민호 형은 늘 동생들한테 연락해서 힘든 건 없는지 물어본다. 사람이 너무나 좋다. 그런가 하면 이 미스터트롯 출연진들의 주량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주량은 영탁, 이찬원, 임영웅, 순이다. 저는 컨디션이 좋으면 소주 서너 병도 마시는데 취하면 혀가 짧아지는 주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셋이 만나서 이렇게 막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찬원님이 방송에서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주량은 이찬원님이 임영웅님보다 좀 더 앞서나 봅니다. 그래서 영탁님, 이찬원님, 임영웅님 순으로 이렇게 자주 만난다. 특히 이 자리를 임영웅님과 장민호님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 모임의 맏형다운 장민호님의 이런 마음 씀씀이와 임영웅님의 추진력이 만나서 이 트롯맨 멤버들이 단타 모임이 아니라 또는 간헐적 모임이 아니라 정기적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자리까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이 자주 만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이찬원님의 찬스분들, 영탁님의 팬분들, 장민호님의 팬분들, 정동원 군, 이찬원님, 김희재님까지 우리가 서로를 배제하고 이렇게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트롯맨들의 우정을 응원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지 이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찬원님이 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내 이상형은 청순여다, 10살 연상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 이찬원님이 임영웅님과 트롯맨 형님들을 만나서도 굉장히 자주 하지 않을까요? 자, 이 가운데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자면 임영웅님의 2집, 신곡 또는 콘서트 많이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임영웅님이 조용수 작곡가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조용수 작곡가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신곡, 2집 앨범 발매를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이 조용수 작곡가가 깜짝 놀랄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보니까 실력파 여성 보컬 그룹을 런칭한다. 오디션을 개최할 거다. 이제는 조용수 작곡가가 직접 여성 보컬 그룹을 런칭하겠다. 보컬 그룹을 데뷔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조용수 작곡가가 이 여성 보컬 그룹을 런칭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오디션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조용수 작곡가가 직접 이 선발된 가수들의 걸그룹의 노래를 담당하여 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임영웅님하고 조용수 작곡가님이 만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성 보컬 그룹까지 만약에 제작을 한다? 이 동시 작업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면 조용수 작곡가님이 임영웅님과의 곡 작업을 관뒀느냐? 뒤로 미루는 거냐? 그럴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곡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거나 종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조용수 작곡가님의 이 신곡이 어떻습니까? 발매가 임박했다. 이제 곧 발매를 한다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기대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직접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업로드한 공식 20분이 넘는 엄청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 영상입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 JTBC의 간판 아나운서죠. 이 강지영 아나운서가 이렇게 음악평론가님과 함께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발라드와 트로트, 과연 발로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트로트 팬덤의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리고 세계의 영웅은 무엇인가? 임영웅님의 노래, 이 발로트라고 할 수 있는 장르에 대해서 음악평론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시당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 이 보컬리스트로서의 이 면모는요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트로트도 잘하지만 이 임영웅님의 I'm Hero 앨범을 들어보면 모든 장르를 다 섭렵했고 그런 소화력이 어색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트로트를 부를 때는 트롯 가수였지라고 했다가 또 발라드를 부를 때는 뭐 이문세 씨나 변진섭 씨, 성시경 씨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 발라드를 떠올릴 수 있게 자연스럽게 발라드적인 소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임영웅님을 뭐 트롯 가수다, 발라드 가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음악은 아예 장르를 규정할 수 없고 임영웅이 곧 장르다 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진다. 이러한 말들을 이 두 분이서 주고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특히 나이가 어리지만 그 특유의 감수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음악에 녹여내면서 한국의 어덜트, 컨템포러리 가수로 뽑는다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또 쏟아내면서 최근 락 스타일까지 소화하며 오토튠까지 시도했을 만큼 그야말로 임영웅님의 넓은 스펙트럼은 굉장하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트로트는 트로트대로 잘 부르고 발라드는 또 발라드대로 너무나 잘 부르고 이 강지영 아나운서가 볼 때는 또 굉장히 차분한 이미지의 임영웅님인데 또 신나는 노래를 부를 때 보면 또 굉장히 신나게 노래를 소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더불어서 이 트로트 팬덤의 진화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팬이 되신 영웅시대 분들은요, 요번 축구 시축 행사 때도 그렇지만 이 팬덤 문화의 어떠한 매너, 진화된 팬덤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 영웅시대 분들이 제대로 선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덤이 연령대가 높다 하더라도 어머님들이라 할지라도 MZ세대 못지않은 더 현명한 판단과 더 열정 넘치는 응원을 해내고 계신다. 그것이 너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특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두고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세계의 영웅. 쉽게 말해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이제는 세계의 무대를 섭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수로서 이 평론가님이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특히나 해외 K-POP 가수들과 함께 이런 투표 경쟁 같은 걸 했을 때 임영웅님이 이렇게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두고서 꼭 K-POP도 해외 무대라고 해서 꼭 외국 노래를 불러야 하고 영어로 불러야 하고 아이돌 음악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30대 초반의 청년이지만 나이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장르와 자신만의 감성으로 세계 무대를 쥐어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어제 JTBC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20분이 넘도록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JTBC 언론사에서 바라볼 때도 또 함께 나온 음악평론가 김영대님이 보기에도 대단한 가수라는 겁니다.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제 흔들흔들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집 앨범이 될지 신곡 앨범이 될지 또는 콘서트가 될지 그 모든 것이 될지 아직 우리 모두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큰 것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은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최근 싱글 앨범곡인 모래알갱이가요. 이 빌보드 차트에 또 진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 평론가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음악이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엄청나게 선보이면서 가수 임영웅이란 사람의 한계는 없구나.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 결과를 멜론 차트에서도 제가 일요일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멜론 차트 역시나 일요일날 섭렵했습니다. 모래알갱이가 방탄소년단과 뉴진스의 노래를 누르고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전국의 노래는요. 빌보드와 영국 차트에서요. 최상위권에 위치를 했으며 뉴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만큼은 이 모든 가수들을 누르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임영웅이란 가수의 실질적인 위상과 위치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1위만 차지한 게 당연히 아니었죠. 쭉 내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20위권 내에 모조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런던보이, 이제 나만 믿어요, 아버지, 폴라로이드, 인생 찬가, 아비앙또, 손이 참 곱던 그대, 사랑의 진짜, 연애 편지, 보금자리까지 딱 19위 안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1집 앨범과 싱글 앨범 모든 노래들이 차트인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빌보드 차트에서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설명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32개월 동안 넘버원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임영웅님이 6월 달에 1000만이라는 평판 지수를 보이면서 이 탑3에 있는 이찬원님과 장윤정님의 이 모든 평판 지수를 합친 수치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높은 이 평판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면서 800만으로 아쉽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님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8월 달이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찬원님은 아쉽게도 4위로 밀려났지만 2위를 차지하고 3위를 차지한 탑3 내에 김호중 씨와 영탁님을 보면요.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평판지수 750만으로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높은 지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임영웅님의 다음 앨범 신곡이 발표가 되고 제가 지금부터 조금 이따 설명드릴 콘서트를 통한 새로운 이벤트가 벌어진다면 이 평판지수 6월달처럼 1000만 지수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6월달에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발매가 되면서 특히나 많은 분들을 깜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평판지수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신나는 겹경사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겹경사가 또 터졌어요. 자, 어떤 겹경사인지 제가 바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1억 7천만 뷰가 날아갔다. 오류 수정 요청에 들어갔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달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수억 뷰가 사라졌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유튜브 상에 오류로 발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다수 자동으로 생성됐었던 임영웅님의 음원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삭제된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1억 7천만 뷰가 소실됐었던 당시 조회수가 보면은 19억 4천만 뷰대였어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최근 21억 2천만 뷰까지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19억 뷰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가 감소한 것입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다시 고스란히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다. 자, 어떤지 보니까요. 실제로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인데 들어가서 보니 21억 4,900만 뷰까지 임영웅님의 소실됐었던 유튜브 조회수가 돌아왔습니다. 실제로는 21억 2천만 뷰였죠. 그런데 2천만이 더 증가한 그 사이에 소실됐던 요 사이에 19억 4천만 뷰에서 19억 6천만 뷰까지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열렬히 이렇게 스밍을 했는데 이때 기사가 난 것이 바로 8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약 20일이 넘는 한 달 가까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 접목이 되면서 21억 4,900만 뷰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전부 다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아,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내에서 이상하다라고 판단하여 만약 복구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입니다만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밤잠 이루지 못하고 열심히 스밍했던 그 결과가 너무나 아쉬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튜브에서 잘 복구를 시켜주었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바램과 또 염원이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의 오류조차 다시 제자리로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가을 콘서트 또는 신곡 발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과 많은 전문가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가운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될 공연 장소. 제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K-POP 스타를 보러 한국에 오는데 우리나라의 전문 공연장이 빵개,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계적 공연을 펼칠 음향과 무대가 없다. 실제로 많은 해외 가수들, 최근에 뭐 힙합 가수 퍼렐도 우리나라를 내한 공연했는데 어땠습니까? 다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라는 경기장에서 임시적으로 콘서트를 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요,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가 따로 존재합니다. 지금 BTS 데뷔 10주년 콘서트에서도 입증이 됐듯 이 K컬처는요, 전 세계 관광객을 한국으로 불러 모을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7년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요, 외국인 3천만 명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배경에도 바로 이 K-POP 컨텐츠 파워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공연할 공연장이 빵개입니다. 그나마 고척 스카이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주로 쓰여왔지만 고척 스카이돔은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있었죠. 서울 앵콜 콘서트가 있었지만 19,000여 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무척이나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 주로 쓰이긴 했지만 전문 시설도 아닐 뿐더러 세계적 공연을 치른 이력이 적다 보니 음향이나 무대 환경을 뽑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된 것이 어디죠? 맞습니다. 임영웅님과 유력하게 관련 깊은 바로 CJ ENM의 CJ 라이브 시티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CJ 라이브 시티 아레나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 완공만 되면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당초 내년인 2024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CJ ENM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면서 이 콘서트 공연장 공사 자체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개될 계획이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그 어떠한 확정된 이야기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경기장이죠?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잼버리 콘서트를 축구 경기장에서 최근에 했습니다. 바로 서울 마포구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잔디구장 위에서 잼버리 K-POP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축구 팬들이 분노했고요. 잔디장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잔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대 설치에 유의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어땠습니까? 엉망이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했었죠. 그러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상암 경기장에서 임영웅님의 공연을 하기에는 또 많은 반발이 생길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요, 손에 꼽고 있기 때문에 이번 5만 명을 동원했던 브루노마스 공연 역시 모두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음향 상태도 좋지 않지만 더 문제는 최근 이곳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면서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K-POP 공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공연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공간의 용도에 맞게 스포츠 경기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의도치 않게 서로 불편한 입장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초대형 아레나 공연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K-POP의 인기가 급등하면서 10,000명에서 20,000명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을 짓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장 올 연말에는요,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아레나,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이 초대형 아레나 경기장이 들어서고 한국의 첫 K-POP 전용 아레나 타이틀을 가져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 창동의 서울 아레나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K-POP 시티, 인천, 전용 공연장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인천 송도에 K-POP 컨텐츠 시티를 아예 계획하겠다 라면서 인천에서 활발하게 지금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정말 완공이 되면요, 임영웅님의 내년에 있을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도 충분히 초대형 아레나 공연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넘치고도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가을 콘서트가 어떠한 규모, 어디에서 진행될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고척 스카이돔이나 아니면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 내년 또는 내후년에 있을 공연장에서는요, CJ 라이브 시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당장 올 연말에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도 충분히 임영웅님의 초대형 공연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